첫 번째 정의부터 보면 우리 기초 자산이 있어요. 이 리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이 있으면 이 기초 자산은 반드시 식별되는 자산이어야 돼요. 식별되는 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 자산을 내가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하는 이 계약의 혹은 계약의 일부를 리스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가 개정되면 정의가 좀 복잡해졌는데 별게 아니고 식별되는 자산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와 교환하는 계약을 리스라고 해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이 리스 계약이라는 게 법적인 권리를 교환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는 거지 법적인 권리를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 계약으로 사용 통제권을 제공하는 사람을 리스 제공자라고 하고요. 이 사용 통제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리스 이용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봤자 별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예전 얘기를 우리 리스 거래는 예전에는 이 금융 리스랑 어떤 리스 운용 리스가 있었죠.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 KT 렌트카가 있고요. KT 렌트카 여기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이 있고요. 그럼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KT 렌터카가 자동차 렌트업을 하고 싶어서 현대차로부터 일단 차를 사온다고요.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차 좀 빌려주세요. 저희 렌트카 쓰려고요 할 때마다 차를 빌려주고 차를 뭘 받아요? 3번 리스료를 받죠. 그쵸? 이게 운용 리스예요. 운용 리스 아주 쉽게 뭐 차를 빌려준다고요. 아니 이제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요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 빌려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엔 차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기 때문에 얘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리스 제공자라고 하고 얘를 리스 이용자라고 하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옛날 기준으로. 그럼 지금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옛날 기준이에요.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경우에 당연히 KT 렌트카 소유죠. 제게 아니죠. 리스 제공자의 소유예요. 경제적 실질은 누가 누려요? 요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요 차가 고장나면 고치거나 해야 되는 사람도 누구예요? 리스 제공자죠. 해당되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면 내가 리스 제공자라고요. 경제적 실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리스 제공자가 경제적 실질을 다 누리고 있겠죠. 그럼 사실 예전 기준선 이래서 그럼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리스 제공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엔 해당 자산이 누구의 재무제표에 떠요? 리스 이용자의 재무제표에 뜬다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 제공자의 재무제표에 뜬다고요. 요 경우에 리스 제공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해당되는 자산이 뜬다고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내가 남의 차 잠깐 빌린 거지 내가 차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빌려 쓴 거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면 제주도에서 렌트카면 잠깐만요. 저 개인 사업자거든요. 잠깐만요. 기장 좀 하고요. 그래요? 그냥 빌려 쓰지 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뜨는 게 없어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엔. 그쵸? 나는 잠깐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뜨는 게 없다고요. 이걸 내가 왜 여기 넣었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게 운용 리스예요. 운용 리스는 뭐라고요? 자산에 대한 일정 권리를 잠시 이전한 거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요. 그럼 금융 리스를 볼게요. 항상 이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뭔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가 헷갈리는데 금융 리스랑 운용 리스는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고객이 있고요. 여기 현대캐피탈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현차가 있어요. 따라오시죠? 자, 이 상태에서 고객이 에쿠스를 타고 싶은데 1억이 일시불로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다가 현대캐피탈이 야, 돈이 필요해?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돈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고객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야, 계약을 맺어. 그래. 그럼 네가 돈 빌려준다고 했지? 알았어. 하고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한테 나 대신 돈을 보내준다고요. 야, 우리 고객한테 차 보내.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돈을 받고 누구한테? 고객에게 차를 보내요. 이게 금융리스라고요. 금융리스는 왜 금융리스예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경우엔 누가 리스 제공이야? 현대캐피탈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금융리스 제공자가 되고요. 이용자는 고객은 금융리스 이용자가 되겠지. 돈을 빌렸으니까. 그럼 리스 기간 동안, 요 돈을 빌려서 차를 타는 기간 동안 고객은 현대캐피탈한테 이제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원리금을 줘야 된다고요. 이게 금융리스예요. 그럼 운용리스는 뭐라고? 말 그대로 자산에 대한 일정 권리를 빌려온 거라면 얘는 돈을 빌려온 거예요. 돈을. 현대캐피탈은 금융사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 보세요. 또 한번 정리해봐야지.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경우에. 이게 제가 저번에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스 제공자한테 있어요.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등록증은 갖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동차 등록증까지 넘기면 리스를 해주는데 차를 받아가지고 바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판다고요. 그리고 난 나머지 기간 동안 원리금 갚으면 되잖아. 자동차 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도 리스 제공자가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리스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어차피 자동차 등록증은 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신호 위반하거나 이러면 벌금은 내지만 벌점은 안 까여요. 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돌아와서 법적인 소유권이 있고요. 그럼 경제적 실질. 요 자산을 통해서 위험과 부상은 실제로 누가 누릴까요? 경제적 실질은 누가 누릴까? 제공자가 누릴까요? 이용자가 누릴까요? 이용자가 누리죠. 이거 내가 돈 빌려서 내가 타는 차인데 내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다만 요 경우에 감가상각은 그럼 누가 해야 돼? 감가상각은 내 거니까 리스 이용자가 해야겠죠. 그쵸? 봐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인트루지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요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BS에 뭐가 뜰까요? 이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뭐가 뜰까? 리스 제공자인 현대캐피탈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돈 받을 권리가 이제 생겼다고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럼 뭐가 뜨겠어? 채권. 채권만 딱 뜬다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캐피탈 재무제표 보면 채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봐봐요. 본질이 뭐야? 돈 빌려서 차 산 거라고요. 그럼 재무제표에 뭐랑 뭐가 떠야 돼? 그쵸? 돈 빌려서 차 산 거니까 부채도 뜨고요. 자산도 떠야 된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요게 금융리스의 회계처리고 요게 운용리스의 회계처리인데 도대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문제가 있었지. 옛날에
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를 보면 비행기를 빌릴 때 아시아나는 운용리스 구조로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대한항공은 금융리스 구조로 빌렸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금융사로부터 돈 빌려서 비행기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비행기에 대한 부채와 자산이 없어요. 아주 적다고요. 대한항공에 비하면. 왜?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 빌려서 타는 거에 대한 부채와 자산이 다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를 딱 놓고 보면 대한항공이 부채 비율이 높고 아시아나는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시아나 재무 구조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하지만 똑같아. 이렇게 운용 리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부채가 안 나온다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의 금융 효과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야, 리스 이용자야. 너는 이렇게 하던 본질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 이용자는 해당되는 리스 계약에 대해서 무조건 자산과 부채를 잡으라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해야지 운용 리스 회계 처리가 사라졌어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금융 리스 부채로 금융 리스로 처리해야 됩니다.